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진행을 했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이 한 파일을 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누가 어떤 거를 가공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안에 빈 공간이, 그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내가 약간 외곽적으로 하나를 만들겠다 라고 하시면 그거는 임의적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 외곽 라인을 따라서 나중에 다 커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외곽으로 하시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빈 공간을 이용을 해서 제가 지금 텍스트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여기 T자 아이콘이 있는데, T자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텍스트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글씨를 입력을 해줄 거고요. 이게 약간 한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버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 타자 치는 대로 그대로 입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약간 깨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글씨를 입력을 했고요.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해서 글씨체는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사이즈를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보통 디폴트는 이 정도로 줍니다. 2mm. 2mm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언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코리안 한글이라는 메뉴가 있고 코리안 조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한글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리안 한글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글씨가 깨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나마 조합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글씨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글도. 자, 요렇게 글씨 크기라든가 요 코리안 조합이라고 딱 내가 한글을 쓰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가 삽입을 할 거냐, 저희는 탑 레이어에다가 삽입을 할 겁니다. 왜? 탑이 윗면이잖아요. 어차피 PCB는 윗면을 보고 나중에 장착을 하기 때문에 윗면에다가 글씨를 인쇄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탑 레이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창을 약간 옆으로 빼놓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공간에다가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십자가하고 네모 창이 생기죠. 여기 십자가 이쪽 모서리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첫 글자가 경자였습니다. 경자의 밑에 동그라미가 이 꼭지점에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플리로 삽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글씨가 삽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다른 위치로 옮기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어플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글씨가 옮겨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글씨가 여기 패턴하고 같이 맞물려 버리면은 나중에 쇼트가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외적으로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러브아웃으로 들어가는데, 러브아웃은 뭐냐면은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전체를 가공을 해서 절연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예, 우리 PCB를 보면은 다 동박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동박을 내가 원하는 포인트만 다 깎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절연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특정 부품들이 꽂혀서 뭐 노이즈가 발생이 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절연 처리를 해주는 게 낫겠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CAD 아트웍을 하실 때 물론 다 처리를 해놓으면은 여기에서는 크게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아트웍을 하실 때 이 부분을 놓쳤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절연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 면만 절연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 메뉴는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피듀셜로 넘어가게 되는데, 피듀셜이 뭘까요? 피듀셜이. 다들 영어를 못 하시나? 피듀셜은 인식마크인데, 인식마크. 그 인식마크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단면을 작업을 했을 때는 어차피 첫 부분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틀어질 일이 없겠죠, 틀어질 일이. 근데 양면을 작업하게 되면 동판을 한번 뒤집게 되는데, 그때 뒤집었을 때 그 버텀면과 탑면 가공을 했을 때 그 오차 범위를 없애기 위해서 PCB를 뒤집더라도 그 인식 마크를 인식을 해가지고 벗어난 오차값만큼 보정을 해주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면 같은 경우는 피듀셜 마크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고요. 양면 같은 경우는 피듀셜을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피듀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빼놓으시고 마우스 휠을 이용을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데이터가 확대가 되거나 이렇게 줄어드는데, 좀 축소를 시킨 다음에 이 데이터의 외곽으로 네 포인트를 찍어 줄 겁니다. 이 가공기가 네 포인트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꼭 네 포인트를 찍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너무 가까이 해도 나중에 이 보드 외곽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피듀셜이 같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간을 띄우시고 이렇게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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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포인트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인식 마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길이나 네. 간격은 상관없습니다. 네, 네 포인트만 중요하지 뭐 간격 이런 건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찍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여기다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와, 그런데 딱 보기에는 대충 찍은 것 같은데도 굉장히 정확하게 직사각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뭐 보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죠. 네. 인으로 찍은 거 맞는 거죠? 네, 제가 방금 마우스로 찍은 겁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이 데이터와 너무 근접하게만 찍지 않으면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5개를 찍게 된다 그러면은 가공기가 나중에 멈칫멈칫거립니다. 오류가 나버려요. 그래서 항상 요 네 포인트만 찍어야 된다는 것만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네 포인트를 찍고 나서 창은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내가 작업을 많이 해봐서 나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포인트를 찍었지만 무심결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몇 개가 생성이 되는지 모르겠죠. 맞는지 안 맞는지요? 제대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만약에 자기가 실제에서 잘못 그려놨으면 바로 이렇게 지울 수도 있죠. 지울 수도 있습니다. 확인만 되면.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보드 외곽 라인 만들었을 때
이 데이터만 전체 화면에 딱 뜨는가라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핏 5를 누르게 되면은 이 화면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화면 안에 내가 불러드린 데이터들은 다 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데 점이 하나 더 찍혀 있다. 그거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화면 어딘가에 다른 데이터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핏5를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 화면 안에 내가 불러드린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인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보고 했는데 자꾸 모르죠. 자, 이제 네 번째까지 모든 메뉴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럼 남은 건 뭐냐? 여기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3개만 더 작업을 해주시면은 실제로 가공이 들어갈 겁니다. 뭐 크게 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박 부장님 빼고. 자, 그러면은 이제 5번째 인슐레이션이라는 메뉴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인슐레이션은 뭐냐? 위에 보시면은 인슐레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로가 나와 있죠? 이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불러드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할 거며 가공 경로는 어떻게 되고 이것을 가공하기 위해서 어떤 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가 자동으로 추출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회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불러드린 그대로를 가공을 하겠다는 거고요. 요거는 내가 불러드린 데이터에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왜 한 번 더 작업을 하게 될까요?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한 번 더 가공을 해줌으로써 그 패턴을 넓혀주는 겁니다. 패턴을 넓혀주면은 나중에 우리가 납땜할 포인트가 뭐 지름이 1mm짜리였는데 뭐 2mm 정도? 이런 식으로 넓혀지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납땜을 할 때 편하게 납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가공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조금 더 걸린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툴 소모가 그만큼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면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패턴, 우리가 그 전기가 지나가는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세 번째, 네. 근데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면 패턴이 넓어져요? 만약에 패턴이 지금 우리가 패턴을 이렇게 가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게 아니라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지나가는 길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전류가 많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단선이 될 수는 있겠죠. 너무 얇으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두 번 깎는다는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납땜할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홀이고요. 요 안쪽 요 부분만 우리가 납을 씌우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얇으면은 우리가 그 미세한 포인트를 딱 납땜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초보자는. 하지만 요만큼 이런 식으로 넓혀준다는 거죠. 납땜을 하기 편할 수 있게. 그런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이해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난감하네요. 자, 여기 인슐레이션까지만 일단 진행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그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십시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 한 부분이 색깔이 약간 변해져 있죠? 아까 우리 러브아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포인트를 내가 절연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요. 네 번째로 가게 되면은 이 회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절연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절연 처리입니다. 절연 처리.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PCB 동판에는 모든 면에 다 동박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품이 올라가게 되면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일정 포인트를 절연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